자, 여러분 오늘은 학습지 26 준비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통계에서 대표값 배웠고 그 다음 산포도 배웠죠. 지난 시간까지. 이제 마지막 부분, 자 3학년 교과서의 가장 마지막 부분 상관관계가 남았습니다. 자, 제일 쉬운 부분이죠. 그런데 그 상관관계를 알려면 여기 나와 있는 우리가 처음 들어보는 산점도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이거는 뭐 굉장히 쉬운데 이 말 자체를 우리가 잘 쓰지 않는 옛날에 수학자들이 한자를 번역해서 나왔으니까 우리가 요 뜻만 한번 짚어보고 넘어갑시다. 산점도는 말 그대로 자 어떤 흩어진 자료들을, 자 이거는 흩어질 산이죠. 자 점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점을, 요거는 점자죠, 그지? 점을 찍어서 어떻게 나타낸 것? 그림으로 나타낸 것. 요거는 그림도자입니다. 자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낸 것을 산점도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자료들을 점으로, 요거는 점이죠, 그죠? 점으로 나타낸 그림을 산점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요 뜻을 알면 조금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우리가 용어를 잘 쓰진 않지만 이미 다 한 겁니다. 이게 뭐냐면 XY 순서쌍을 순서쌍 X, Y를 좌표 평면에 점을 찍어주는 것을 우리 수학용어로 뭐라고 그랬죠? 그래프를 그린다 그러죠. 점을 찍어주는 거, 그죠? 그 그래프를 그린 것을 산점도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면 이제 X 값을 쭉 찍어줄 때 Y 값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럴 때 X가 증가할 때 Y도 같이 일정하게 증가하거나, 아니면 X가 증가하는데 Y는 점점 작아지거나 하면 관계는 있죠. 한쪽 자료가 움직일 때 나머지 자료가 일정하게 변하면 그거는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일단은 상관관계에 있는 것에 대해서 먼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 그림들이, 자 산점도를 이렇게 점을 찍어서 나타내 놨습니다. 그랬더니 요 점들을 쭉 우리가 어떤 줄로, 새끼줄로 이렇게 묶어 보면 요런 경향이 있죠. 요걸 전체적으로 우리가 그림을 쭉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되죠. 이 그래프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점점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위로 가고 있죠. 우리 예전에 함수에서 배운 것처럼 이 그래프는 우리가 감상문을 한번 적어보면 오른쪽 위로 향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때 선생님 오른쪽은 무슨 값이 움직이는 거라고 그랬죠? X가 오른쪽으로 하니까 증가하면 위아래는 무슨 값이 움직이는 거죠? Y가 움직이는 거죠. 위로 가면 Y도 증가하죠. 자, 무슨 말이냐면 여기 있는 점들이 이렇게, 점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움직이고 있죠, 그죠? 점들을 잡았을 때 X가 요 점, 오른쪽으로 가니까 점점 증가하고 있죠. 그때 Y는 요 점, 요렇게, 자 이렇게 점점 위로 올라가고 있죠. 다시 말해서 X가 증가하면 오른쪽으로 가면 Y도 증가한다. 관계가 있죠. 상관관계가 있는데 이때 한쪽이 증가할 때 한쪽도 같이 증가하면 요거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쉽죠. 그 다음에 요것도 한번 볼까요? 자, 이 그래프들 새끼줄로 이렇게 묶어보니까 얘네들은 이렇게 되네, 그죠? 요렇게. 자, 이것도 우리 그래프 감상문을 한번 써보면 얘는 오른쪽 아래로 향하죠. 자, 그래프를 우리 이렇게 그려보면 오른쪽으로 갈수록 점점 어떻게 됩니까? 아래로 향하죠. 얘를 번역해보면 오른쪽이니까 뭐죠? X가 증가하면 아래니까 위아래는 무슨 값이 움직이죠? Y는 아래니까 뭐 감소한다. 그죠? 그런데 자, 뭐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여기 있는 점을 하나 잡으면 X가 요거 요렇게 될 때 Y는 처음에 요 값이다가 그 다음에 요 값이다가 그 다음에 요 값이다가 점점 작아지는 게 느껴지죠. 따라서 요런 경향을 가지는 것은 X가 증가할 때 Y도 같이 증가하면 Y는 점점 감소한다. 즉 상관관계가 있다 없다? 있죠. 상관관계는 있는데 이런 상관관계는 양의 상관관계가 아니라 뭐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번만 이해하면 그 다음부터는 쉽죠. 그래서 우리 요 위에 다시 보면, 자 양의 상관관계라고 하는 것은 산점도에서 점들이 오른쪽 위로 향할 때 외울 필요는 없죠, 그죠? 그 다음에 음의 상관관계는 산점도에서, 자 점을 찍은 그림에서 점들이 점점 아래로 향할 때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 그러죠. 자, 그 다음에 문제 1번 한번 볼까요? 8명의 영어 성적과 수학 성적을 조사해 나타낸 것입니다. 자, 요걸 산점도로 한번 그려볼까요?
그러려면 순서상으로 나타내야 되겠죠. 얘를 x라 두고 얘를 y라 둡시다. 여기 보면 자 오른쪽은 영어 성적으로 해놨고 그죠? 위아래는 수학 성적으로 해놨으니까 얘를 순서상으로 나타내면 자 첫 번째 90,100이네. 그래서 우리 1학년 때 했던 것 90,100 하니까 요 점이 되겠죠. 그래서 자 90,100 자 지금부터 잠깐 영상을 정지시키고 자, 요 점을 찍어 봅니다. 선생님도 해볼 테니까 찍고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그 다음 80,80 80,80 그 다음 60,70 자 60,70 그죠? 그래서 얘는 요거 그 다음 70,60 요거 100,100 그래서 요게 되겠네. 그죠? 90,80 자, 요게 되겠네. 90,90 70,80 70,80이니까 이렇게 되겠네. 그죠? 그래서 점들을 대충 해주니까 우리 밑에 문제는 보지 않았는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새끼줄로 묶어보면 아 이렇게 되네. 요거는 오른쪽 위로 향하네. 그죠? 그래서 요거는 무슨 관계? 양의 상관관계가 있네. 자, 일단 그림을 한번 볼까요? 문제를 한번 볼까요? 영어 성적이 가장 낮은 학생과 자 영어 성적이 가장 낮은 학생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영어 성적이 가장 낮은 학생과 가장 높은 학생의 수학 성적의 비교 한번 볼까요? 영어 성적이 가장 낮은 학생은 60점이네. 영어 성적 그죠? 그때 수학 성적은 몇 점이죠? 자 얘는 70점이 되네. 그죠? 그 다음에 가장 높은 학생은 100점이네. 100점. 요때 수학 성적은 뭐죠? 얘도 100점. 여성제 제일 높은 100점일 때 수학도 역시 100점이네. 그죠? 이건 표만 볼 줄 알면 되는 거죠. 이때 영어 성적과 수학 성적의 상관관계. 자, 새끼줄로 아까 조금 전에 이렇게 묶어보니까 얘네들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얘네들은 이렇게 향하고 있죠. 다시. 자, 이렇게 향하고 있는 거 보이죠? 다시 말해서 오른쪽 어디로? 위로. 그죠? 자, 얘를 적어보면 오른쪽 위로 향합니다. 그죠? 다시 말해서 x가 증가하면 y도 어떻게 됩니까? 증가하죠. 무슨 관계? 양의 상관관계. 자, 이제 정확하게 알았으니까 조금 빨리 나가겠습니다. 자, 오른쪽 한번 볼까요? 자, 여기 20명이 관역판에 자, 총알을 두 번을 이렇게 쏘았습니다. 1차 성적, 2차 성적을 이렇게 했을 때 순서상으로 쭉 자, 산점도를 그려놨습니다. 이럴 때 자, 산점도 그죠? 문제 한번 볼까요? 빈칸에 알맞은 수를 넣으시오. A 한번 볼까요? 자, A. 요게 A네. 얘네들의 자, A의 1차 점수. 여러분 1차 점수는 요걸 말하네. 그죠? 1차 점수니까 4점이고 요거는 2차 점수죠. 2차 점수는 몇 점? 5점. 따라서 1차 점수는 4점, 2차 점수는 5점이 나옵니다. 표로 볼 줄 알면 되는 거죠. 1차 점수가 가장 높은 선수와 1차 점수가 가장 높은 선수의 2차 점수. 1차 점수 제일 높은 선수가 누구죠? 요 녀석이죠. 제일 높은 건 몇 점? 10점일 때 2차 점수는 몇 점이죠? 9점이 되겠네. 그죠? 그래서 요거는 9점. 자, 1차 점수와 2차 점수 사이의 상관관계. 자, 새끼줄로 이렇게 묶어보니까 요거는 뭐 끝에 있으니까 빼도 상관없죠. 묶어보니까 아무튼 경향이 어떻게 나타나죠? 얘는 요렇게 나타나고 있네. 그죠? 자, 얘는 오른쪽 어디로 향합니까? 위로 향하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적어주면 오른쪽 위, 즉 x가 증가하면 y도 어떻게 됩니까? 증가하죠. 이런 관계를 뭐라고 합니까? 분명히 상관관계가 있죠. 무슨 상관관계? 양의 상관관계. 자, 그 다음에 이것도 한번 볼까요? 우리 뭐 자료 보지 말고 척 보니까 얘는 이렇게 돼 있네. 무슨 상관관계? 오른쪽 위니까 양의 상관관계. 여기 보니까 축구팀이 득점과 성점에 대한 점을 찍은 자, 산점도이다. 상관관계. 뭐 척 보면 자, 이걸 전체적인 경향을 우리 이렇게 그려주면 얘는 오른쪽 위로 향하니까 다 같이 무슨 관계?
양의 상관관계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다음 여기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산점도들이 쭉 있습니다. 그죠? 그럴 때 상관관계 있나 없나를 한번 볼까요? 얘네들은 오른쪽 위로 향하니까 x가 점점 커질 때 y도 커지고 있죠. 무슨 관계? 양의 상관관계. 자, 그래프만 먼저 한번 봅시다. 얘는 오른쪽 아래로 향하죠. 즉 x가 증가할 때 y는 점점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거는 무슨 관계? 음의 상관관계. 얘는 여러분 얘는 자 이렇게 가고 x가 증가하고 있지만 y 값은 어떻습니까? 일정하죠. 그러니까 얘는 상관관계가 없다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얘도 자 x가 커졌다 작았다 할 때 y도 커졌다 작았다 아무 상관관계 없죠. 얘는 그림만 예쁘고 상관관계는 없다라고 할 수 있죠. 자 이제 양의 상관관계와 음의 상관관계 있는데 여기서 자 내용을 한번 볼까요? 한 해 동안 생산된 배추의 양이 많을수록 배추의 양이 많으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값이 떨어지겠죠. 값이 떨어지고 배추가 많이 생산되면 값이 떨어지면 요즘처럼 배추 생산량이 없을 때는 가격이 굉장히 비싸죠. 요즘 배추 한 포기 가격이 만 원씩 한다고 그러죠. 그럴 때 배추의 생산량을 X, 가격을 Y라고 하면 생산량이 점점 커지면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죠. 즉 오른쪽 아래로 향해야 되니까 요게 되겠네. 무슨 상관관계? 음의 상관관계. 그죠? 자, 그 다음 이제 5번 여러분 이 문제 안 보고 딱 보니까 그래프 이렇게 생겼네. 무슨 상관관계? 양의 상관관계 있겠네. 그죠? 자, 이거는 과학 성적과 수학 성적의 산점도이다. 우리가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과학 성적이 높은 학생들이 대체로 수학도 잘하죠.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이 대체로 다는 아니지만 과학 성적이 높다라는 건 뭐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거죠. 여기서 이 그래프를 보고 과학 성적이 가장 낮은 학생 한번 볼까요? 얘네 40점 그죠? 과학 성적 이쪽이니까 제일 낮은 학생의 무슨 성적? 수학 성적. 그리고 제일 높은 학생 과학 성적이 제일 높은 학생은 보니까 제일 오른쪽 100점인 학생 그죠? 이때 수학 성적은 자 40점일 때 40점이고 과학 성적이 100점일 때 90점이 나오네 그죠? 그래서 과학 성적이 가장 낮은 학생은 몇 점? 수학 성적이 40점. 가장 높은 학생은 수학 성적이 90점 하고 나온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자, 상관관계. 무슨 상관관계? 조금 전에 이렇게 생겼죠. 오른쪽 위.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오른쪽 위. 그죠? 따라서 양의 상관관계. 첫 보면 알 수 있죠. 그래프를 보면. 그죠? 자, 그 다음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도 산점도를 쭉 그려놨는데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대충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이렇게 생겼네. 그죠? 요거는 뭐죠? 이렇게 생겼으니까 오른쪽 아래 되겠네. 우리 문제 그림을 보지 않아도 자 얘는 이렇게 생겼으니까 요거는 음의 상관관계가 되겠네. 그죠? 근데 이제 문제를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뭐냐면 50m 달리기의 시간을 이렇게 나타낸 겁니다. 시간이 50m를 달렸는데 시간이 8초, 9초, 10초, 11초, 12초. 근데 이때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말은 잘 달린다는 겁니까? 못 달린다는 겁니까? 같은 50m였어. 이거는 못 달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운동신경이 좀 못하다는 말이겠지. 그럴 때 멀리뛰기라면 잘 달리는 학생들이 멀리뛰기 기록도 좋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8초 만에 50m를 뛰었다. 그러면 멀리뛰기도 높게 나오겠죠. 그런데 50m 달리기 기록이 시간이 점점 늘어나면 어떻게 됐습니까? 제자리 멀리뛰기도 점점 이렇게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50m 달리기 시간하고 제자리 멀리뛰기 기록은 음의 상관관계가 있겠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죠? 자, 50m 달리기 기록과 제자리 멀리뛰기 기록 사이의 상관관계는 다 같이 무슨 상관관계? 음의 상관관계. 다 그려보면 그죠? 오른쪽 아래 즉 음의 상관관계가 나온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다음 50m 달리기를 잘하는 학생은 즉 다시 말해서 시간이 짧게 나오는 학생들은 이렇게 그죠? 학생들은 제자리 멀리 뛰기도 당연히 잘한다라고 할 수 있겠죠. yes. 그죠? 자, 마지막 문제 7번 한번 볼까요? 다음 그림은 어떤 정거장에서 우리 상관관계를 먼저 한번 볼까요?
대충 보니까 뭐 요렇게 되네. 요거는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자, 여기 뭐냐면 버스가 배차 시간과 배차 시간에 따르는 승객수, 기다린 승객수를 확인해 봤는데 배차 시간이 짧고 길고 할 것 없이 승객수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르다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죠. 자, 배차 시간이 가장 짧은 기다리는 승객수와 가장 긴 버스를 달리는 승객수 확인해 볼까요? 배차 시간이 제일 짧은 건 뭐죠? 몇 초죠? 분. 5분이네. 그죠? 5분일 때 몇 명? 2명. 5분일 때 2명이고 제일 긴 게 뭐죠? 13명. 일 때 3명. 5분일 때 2명, 3명인데 여기 보면 9분일 때는 4명. 7분일 때는 5명. 이거는 배차 시간하고 기다린 승객수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죠. 제일 짧은 것은 아무튼 몇 명? 요걸 한번 찍어 볼까요? 제일 짧은 것은 요거. 그리고 자, 요 색깔을 달리 볼까요? 예. 제일 긴 것은 요게 되네. 그지? 그때 승객수는 뭐가 되죠? 2명, 그리고 몇 명? 3명. 그래서 얘는 가장 짧은 버스를 기다리는 것은 2명. 가장 긴 버스를 기다리는 승객수는 3명. 이렇게 나오고 버스의 배차 시간과 기다리는 승객수와의 관계는 아무 관계가 없다.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배운 것은 굉장히 쉬운 거죠.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되니까. 그죠? 자, 오늘은 요 정도에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오늘 배운 상관관계를 문제를 조금 더 수준 있게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